예, 안녕하세요. 녹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번 영상에서 이제 개념적으로 딥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면서 데이터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코딩으로 실제 만들어 볼 모델은 어떤 형태를 가졌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 이거를 실제로 한번 코딩으로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쪽에서 제가 쭉 이때까지 해왔던 것들이랑 비슷한데, 이게 실제로도 모델을 만드실 때 이런 구조를 가지고 하면 이렇게 개념적으로 좀 빨리빨리 이해할 수 있어서 좋은데요. 처음에 환경을 먼저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죠? 코드상에서 환경을 먼저 가지고 와야 되고, 필요한 라이브러리나 이런 거 가져와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준비해야 되겠죠. 데이터를 불러와야 되고, 그 다음에 불러온 데이터가 어떤 형태인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분석을 해봐서 이제 필요한 어떤 전처리라든지 이런 게 있었다면 이런 전처리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전처리가 끝나면 데이터가 준비가 됐잖아요. 데이터가 준비됐으니까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보고요. 모델을 제너레이팅 한 다음에 모델이 만들어졌고 데이터가 준비됐으니까 이 모델에다가 데이터를 넣어서 실제 트레이닝을 하겠죠. 학습을 하게 될 거고, 학습이 다 돼서 모델이 그러면 만들어질 거잖아요. 그러면 이벨리웨이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체크를 한번 해보는 거죠. 뭐냐면 앞쪽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테스트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 테스트 데이터를 따로 떼놨으니까 이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이 모델에다가 집어넣은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에는 레이블이 있잖아요. 답이 있잖아요.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를 모델에 집어넣어서 프리딕션에서 데이터가 나오면 이 값이랑 모델이랑 두 개를 비교해 가지고 몇 프로나 맞추는지를 빨리 보는, 전체적으로 보는 게 이게 이벨리웨이트인 거고, 이게 다 되고 나면 실제로 모델이 만들어진 거고, 실제로 써먹을 때는 프리딕트를 하면 되죠. 실세계에서는 이거는 이제 실제로 내가 모델을 만든 거고 이걸 어딘가에 써먹으려고 만든 거니까, 그러면 프리딕트는 실제 레이블은 없어요. 이제는 레이블이 없이 모델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프리딕션 하는 데다 데이터를 집어넣어 보면 결과값이 떨어지고 그 결과값을 이제 믿고 사용하게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는 이런 구조로 하는데, 이걸 뭐 코드를 하나에서 하실 필요는 없고 여러 개를 좀 쪼개서 모듈화 시켜서 한다거나, 근데 전체적인 순서를 이래서 학습할 때도 이 순서로 제가 코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커널을 제가 조금 다시 실행시킬게요. 하고 처음에 이제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데이터가 아니고 환경을 먼저 구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RS파이나 아니면 넘파이, 판다스, 그 다음에 텐서플로우, 그 다음에 아이파이 위젯에서 인터랙트로 제가 데이터를 몇 개를 볼 게 있어서 인터랙트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텐서플로우 버전 확인해 봤더니 2.0, 그리고 이거는 다들 아시죠? 예, 앞쪽에 제가 설명을 쭉 드렸으니까. 자, 그 다음에는 데이터를 준비를 해야 되겠죠.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데, 텐서플로우에 뭐가 있느냐 하면 그 테스트용 샘플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엠니스트 같은 경우는 아마 인터넷 보셔도 많은 사람들이 설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엠니스트는 기본적으로 텐서플로우에서 이렇게 제공을 해줍니다. 데이터 자체를 따로 이렇게 어디서 가져올 필요가 없고, 그래서 텐서플로우 안에 들어있는 케라스 패키지 안에 데이터셋스라는 패키지 안에 엠니스트라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엠니스트 안에서 로드 데이터를 호출하게 되면 데이터를 주는데요. 얘가 주는 데이터는 튜플 두 개를 줍니다. 그런데 하나의 튜플마다 뭐가 들어있냐면 데이터와 레이블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튜플을 주는데, 이 튜플은 뭐냐면 하나는 트레인용 튜플, 하나는 테스트용 튜플이에요. 그래서 앞쪽에서 제가 설명드렸지만, 그러니까 이론 설명하면서 장표로 제가 설명드렸지만,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세 개가 준비되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러닝할 데이터, 그 다음에 러닝하면서 같이 밸리데이션 해볼 데이터, 각 에폭시마다 밸리데이션 해볼 데이터,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준비되는데, 러닝 데이터를 제외하고 나머지 데이터는 없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얘를 모델을 만들어서 뭐 실세계에서 써먹기 위해서 만약에 모델을 만든다면 이 세 개의 데이터는 반드시 준비돼야 되고, 테스트 데이터는 여러 가지 종류의 테스트 데이터들이 많이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 그러면 이 모델을 만들고 나서 이게 결과를 봤더니 뭐 90 몇 프로 이상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서비스를 시작했더니 뭐 낭패를 본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세 가지 세트는 구성을 하고 준비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지금 케라스에서도 밸리데이션 데이터는 주지 않지만 트레이닝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 요 두 개는 줍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이 두 개 튜플로 받았고요. 받았고 그 앞에 앞쪽에는 트레이닝 데이터, 트레이닝 레이블,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 테스트 레이블. 이거는 케라스 매뉴얼, 텐서플로우 케라스 매뉴얼 가보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아온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얘를 한번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쉐입을 한번 찍어봤더니 이렇게 나오죠. 6만 28, 28. 이 무슨 의미인가요? 앞쪽은 어쨌든 데이터라는 거죠. 6만 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그 안쪽에 최종적으로는 28개가 있다는 거, 28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28개짜리가 또 그 밑으로 28개짜리가 28개씩 이렇게 계속 붙어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가로 세로입니다. 그러니까 가로수 28픽셀, 세로 28픽셀짜리 이미지가 저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 6만 개, 요 6만 개는 어떻게 들어가 있느냐면 0 아니면 1 아니면, 그러니까 여기 이미지가 있고 이 이미지는 1이야, 2야, 3이야 뭐 이런 숫자가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0부터 9까지. 테스트 데이터도 똑같고요. 자, 그러면 실제로 정말 그렇게 들어가 있는지 이 데이터 안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이 데이터 안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랙트 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 테스트 데이터니까 얘는 코드를 살짝 바꾼다고. 자, 6만 개까지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테스트 데이터. 트레인 데이터입니다. 여기는. 네, 제가 트레인 데이터에 트레인 웨이브를 가지고 6만 개를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인터랙트는 제가 앞쪽 영상에서 설명드렸으니까 보시고 인터랙트 가지고 요 IDX에 0부터 6만까지 데이터가 들어갈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트레인 데이터 0인데 지금 디폴트로 3만이 돼 있죠. 즉 트레인 데이터에 3만 번째 데이터, 그죠? 3만 번째 안에 들어있는 28,28 요 이미지를, 그죠? 요렇게 하면 3만 번째 데이터를 가져오니까 그 안에 28,28의 이미지가 이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죠? 앞쪽에서 다 설명드렸죠. 자, 어쨌든, 자, 그래서 28,28이 여기 들어가면 그게 이제 여기 이미지로 보이는 거고, 실제로, 그리고 여기에 타이틀, 플롯의 타이틀에다가 제가 여기 보면 이거는 다 설명드렸으니까 그래서 그냥 바로 설명드릴게요. 요 핵심적인 것만 설명드릴게요. 트레인 레이블스 안에 IDX,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트레인 레이블 안에 똑같은 여기에 뭐가 들어왔냐면 3만 번이 들어왔잖아요. 3만 번에 뭐가 적혀 있는지를 레이블 콜론하고 그 뒤에다 적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3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들어있냐면 여기 보시면 움직여 보면 이런 4라는 이미지로 4가 있고 그것은 레이블은 4야라는 데이터와 레이블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 데이터는 보시면 이런 것도 6이네요. 6, 그죠? 6. 사람이 이렇게 적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형태의 이런 숫자들의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아까 보였었는데 6하고 뒤에 콤마 찍어 놓은 경우도 점 찍어 놓은 것도 얘도 6이야 이렇게 찍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이건 뭔가요 도대체? 6을 이렇게 적는 사람도 있나 보네요. 이것도 6이라고 학습 데이터에 들어가 있네요. 9, 0, 2, 3, 4, 8, 8 그죠? 이런 여러가지 데이터들이 쭉 들어가 있다는 거 이제 아실 거고, 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보면 실제로 안쪽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제가 트레인 데이터에 0번을 한번 찍어 볼게요. 0번 0번이 뭐냐 하면 0번이 5입니다. 5 그죠? 0번이 레이블로는 5 돼 있고 트레인 데이터는 0번은 해보면 여기 지금 배열이 이렇게 깨져서 잘 안 보일 수 있어서 제가 이미지 좀 줄여 볼게요. 화면을 보시면 5라는 거 보이시죠? 요 5라는 거 요게 요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3, 18, 18, 뭐 253 이거는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로 보시면 되겠죠. 그죠? 얘를 흑백으로 봤을 때 얘가 이쪽은 이만큼 253 이러면 얘는 거의 하얀색이고 얘는 0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여기는 까만색이고, 자 그래서 까만색과 하얀색을 이렇게 이미지를 어차피 픽셀로 저장이 되면 다 이미지는 다 저렇게 숫자로 들어가 있다는 거 아시겠죠? 아시죠? 그래서 요런 숫자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트레인 레이블도 0번을 한번 볼게요. 실제로 여기에 5라고 적혀 있듯이 숫자 5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타입을 찍어보면 얘는 numpy의 유닛 8타입, unsigned int 8타입으로 숫자 타입으로 들어가 있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요. 예. 자, 이렇게 데이터는 확인이 됐고, 자, 그러면 데이터를 프리프로세싱이 필요한데, 일단 앞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28 곱하기 28 이미지를, 그죠? 한 개에 이렇게 쭉 하나의 벡터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벡터? 하나의 이 리스트 형태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어레이로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 보면 리쉐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는 이게 지금 여러 줄로 되어 있잖아요. 28, 그 다음 또 28, 28 이렇게 여러 줄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한 줄로 쫙 만드는 겁니다. 인풋 데이터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 리쉐입을 하는데 마이너스 1, 28 곱하기 28 하면, 그죠? 28 곱하기 28 하면 270 얼마였죠? 28 곱하기 28을 하면 784. 자, 그래서 여기 있네요. 자, 이렇게 하면 6만 개이면서 28 바이 28바이짜리 이미지가 784개의 한 줄짜리로 바뀐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바꾸고 트레인 데이터도 이렇게 바꿨습니다. 784개로 바꿨고, 그 다음에 앞쪽의 데이터는 얘가 0번은 5였잖아요. 5를 숫자 5로 들어가 있잖아요. 숫자 5인데 최종으로 나오는 놈에 숫자 5로 사용하지 않고 얘를 만약에 숫자 5면 000 1 0000 그죠? 이렇게 다섯 번째 칸에 1이 적히도록 원핫 인코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원핫 인코딩 간단하게 할 수 있죠. mp.i에서 10이라고 하면 10짜리 단위 행렬이 나오죠. 그죠? 그죠? 이쪽 111 대각선 1 적혀 있는. 자, 그래서 거기에 여기에 트레인 데이터를 트레인 레이블과 테스트 레이블을 집어넣으면 이게 전부 다 원핫 인코딩 된 게 나오죠. 앞쪽에 제가 라이브러리 할 때 설명드렸어요.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실행을 시키면 일단 이제 어떻게 됩니까? 10으로 나오죠. 그죠? 6만에 10으로 나옵니다. 앞쪽에는 쉐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얘는 6만이었지만 이제 6만에 10이 됐어요. 자, 그럼 6만에 10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볼게요. 이제 여기에 트레인 레이블을 한번 볼게요. 트레인 레이블의 0번째 데이터를 보시면 0, 1, 2, 3, 4, 5 5만 1이 적혀 있죠. 그러면 얘가 1은 지금 보면 0이네요. 1은 0이니까 1번 데이터를 한번 보면 0번째 1이 적혀있고 나머지는 다 0이죠. 이렇게 원핫 인코딩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 그러면 780 이미지는 데이터는 784개짜리 하나의 어레이로 만들고, 그 다음에 정답 레이블은 10개짜리 어레이로 제가 리쉐입을 해놨어요. 2개를.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모델을 만들면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죠? 이제 이걸 만들 거죠. 여기 하나의 댄스를 하나 만들 겁니다. 인풋은 784개가 될 거고, 하나의 댄스, 그리고 액티베이션 펑션은 렐루인 거고, 그 댄스의 유닛은 200개짜리,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최초의 인풋은 784개인 거고, 그 다음에 댄스를 하나 만들 텐데, 256개, 200개인데 256개, 이거는 뭐 개수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동그라미가 256개 있다는 얘기죠. 256개이고,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렐루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렐루를 사용하겠다. 즉, 요 댄스를 하나 만든 겁니다. 그죠? 요렇게 만들고, 그 다음 댄스는 10개짜리인 거고, 소프트맥스를 사용할 거야. 라고 해서, 요렇게 소프트맥스. 요게 답니다. 모델링 만드는 게. 간단하죠, 엄청.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앞쪽에 있던 요 2개를 만든 겁니다. 그죠? 만들어주고, 이 뒤쪽에서 계산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요게, 최종적으로 이 레이블 나온 거를 가지고 10개 중에서 1개만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죠? 마지막 아웃풋의 10개 중에 1개를 선택하는 거니까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모델을 만들고 그 다음에 모델을 그림으로 보면 784개짜리가 256개의 댄스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 댄스로부터 이걸로부터 나온 근데 이걸로부터 나오는 거는 어떤 값이 나오나요? 200개짜리 256개짜리는 렐루 펑션에 의해서 나오죠, 그죠? 그래서 렐루 액티베이션 펑션에 의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렐루 액티베이션 펑션에서 나온 256개가 다시 그 다음 댄스의 인풋으로 사용이 되고 최종적으로 아웃풋은 10개가 출력이 되는데 이 10개는 출력될 때 그냥 wx 플러스 b를 한 리니어한 값이 아닌 런리니어한 값으로 바뀌어서 나오죠. 소프트맥스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바뀌어서 나오는 10개짜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로스 값이랑 옵티마이저를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로스 값은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얘는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을 해야 되죠. 그리고 요건 앞쪽에서 다 길게 설명을 드렸죠.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이제 다 이해되시죠? 자,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 사용하고 아담도 이제 앞쪽에 제가 설명드렸기 때문에 아담이 어떤 알고리즘인지 알 거고 얘가 더 좋은 이유도 아실 거고 어쨌든 아담을 사용했고 학습 레이트는 0.001 디폴트 값은 얼마냐 하면 0.001이에요. 디폴트 값은 0.001인데 거기에 소수점 아래로 하나 더 내려갔습니다. 0.0001까지 만들어서 사용을 했고 이 매트릭스는 처음 보실 건데 이게 무슨 뭐에 사용되는 거냐 하면요. 이렇게 해놓고 제가 볼게요. 트레이닝을 하면 여기 보면 이 트레이닝 쪽도 조금 이해가 이제 처음 보시는 거니까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트레이닝 할 때 핏하죠. 이까지는 이해되실 거고 이때까지 보셨던 거니까 트레인 데이터와 트레인 레이블을 집어넣어 주죠. X와 Y 집어넣어 주고 배치 사이즈라는 거를 집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배치 사이즈를 제가 1000이라고 적어줬죠. 1000이라고 적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뭐냐면 업데이트 되는 겁니다. 앞쪽에 미니 배치 기억나시나요? SGD 할 때,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할 때, SGD. 자, 그랬을 때, 그 개념하고 같은 겁니다. 배치 사이즈는 뭐냐 하면, 여기 보면, 그러니까, number of samples per gradient update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레이디언트 업데이트를 할, 즉 W 값을 그레이디언트 디센트 계산해가지고 업데이트를 해주는데 그 업데이트 하는 걸 데이터 전체 다를 보는 게 아니고 이 배치 사이즈까지만 보고 업데이트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니 배치 업데이트를 하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죠? 미니 배치 업데이트를 하겠다는 얘기. 그리고 그러면 그 미니 배치는 얼마까지를 미니로 볼 것이냐. 1000개까지를 미니로 보겠다. 얘를 100을 해도 되고요. 그죠? 근데 저 배치 사이즈가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업데이트가 더 빨리 일어나겠죠. 하나의 데이터가 지금 총 몇 개였나? 6만 개였잖아요. 6만 개 데이터를 다 보고 W 값이랑 B 값을 업데이트 하는 게 아니고 1000개만 보고 업데이트하고 또 그 다음 1000개 보고 업데이트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속도는 더 빨라요. 저걸 100으로 하면 더 빠르고요. 근데 무조건 저걸 줄인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 데이터를 보고 또 그 다음에 학습 때는 이 밑에 이제 학습 때는 내용들의 히스토리를 봐가면서 조절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자, 에폭시는 이제 20번, 즉 전체 데이터 6만 개였죠. 이 전체 데이터가 지금 6만 개에 있는 이 데이터를 전체를 총 20번 넣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만 개를 한번 데이터를 넣으면 그게 에폭시 하나 이렇게 해서 러닝이 다 되고 나면 그럼 이 러닝 될 때 여기에는 아까 전에 원래는 제가 학습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그랬나요? 다 넣고 난 다음에 W가 업데이트 그 다음 에폭시 업데이트 하는 거지만 지금은 배치 사이즈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6만 개의 데이터가 들어가는 첫 번째 에폭시 안에서도 1000개 단위로 업데이트가 돼서 6만 나누기 1000 하면 몇 번 업데이트가 되는지 아실 거예요. 그죠? 그렇게 계산해 보시면 그렇게 업데이트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밸리데이션 스프릿이라고 해서 제가 집어넣어 줬는데 이렇게 집어넣어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트레인 하려고 넣은 이 데이터를 쪼갭니다. 6만 개를 다 쓰는 게 아니고요. 0.3%만큼 떼낸 다음에 그거를 밸리데이션에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얘를 일단 한번 제가 뭔가를 덜 실행했나요? 위에서부터 쭉 실행해 보겠습니다. 예, 실행을 하면 이제 뭔가 덜 이렇게 설명하면서 내려오면서 제가 덜 실행하거나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 20번이기 때문에 에폭시는 20분의 1, 20분의 2, 뭐 이런 식으로 쭉 떨어지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로스 값이랑 밸리데이션 로스 값이 나옵니다. 로스 값만 나와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애큐러시 얼마나 맞췄는지도 궁금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 매트릭스라는 놈 안에다가 내가 보고 싶은 정보들을 더 적어 넣으시면 돼요. 이건 텐서플로우 1 할 때 왜 세션 안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 내가 그렸던 펑션의 그 그래프 안에서 내가 보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러닝 중간중간의 데이터들을.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라서 예, 요걸 요렇게 해주고 그냥 전체적으로 실행시키겠습니다. 다 실행을 시키면 아까 전과 다르게 여기 보시면 로스 값이 나오고 애큐러시가 나오죠. 애큐러시라는 게 나오고 얼마나 맞췄느냐인 거죠. 데이터를 보고. 그럼 그 샘플 데이터를 전체를 보고 맞췄을 때 여기는 지금 6만 개였지만 0.3%를 떼내니까 0.3%는 18,000개인 것 같습니다. 그죠? 6만 곱하기 0.3 한번 해보시고 어쨌든 밸리데이션 하기 위해서 18,000개를 따로 떼놓고요. 42,000개만 가지고 학습을 한 거고 42,000개를 가지고 학습을 했을 때 로스 값이 이만큼 크고 그 다음에 이 42,000개를 전부 다 애큐러시를 계산을 쫙 해봤더니 37%만 맞췄다라는 얘기죠. 전체 데이터에서 W 값을 다 바꾼 다음에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이 밸리데이션 하려고 따로 떼놓은 이 데이터에 대해서도 로스 값을 계산해 봤더니 이 정도 되고 애큐러시는 이 정도 된다 인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쭉 그러면 일반 로스랑 밸리데이션 한 로스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데이터가 총 20번이 돌아서 계산이 됐고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얘를 앞쪽에서 그렸던 것처럼 제가 이때까지는 계속 로스만 그렸잖아요. 근데 로스랑 밸리데이션 로스를 같이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그래프상으로 그려봤고 자 그랬더니 이렇게 이런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랬을 때 이 그래프를 보면서 데이터가 내가 러닝 쪽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보는 방법을 제가 그건 다음 영상에 설명드릴 텐데 어쨌든 이 그래프상에 지금 아주 미세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지금 문제가 있고 어쨌든 이렇게 그래프를 볼 수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이밸류에이트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모델에다가 이밸류에이트라는 메서드가 있고요. 프리딕트라는 메서드가 있고요. 모델에는 프리딕트라는 메서드가 있고 이밸류에이트라는 메서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밸류에이트에는 뭐를 넣느냐 두 개 차이점은 이밸류에이트에는 데이터와 레이블을 같이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데이터와 이 레이블 대신 이 데이터와 이 레이블의 데이터의 개수는 같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테스트 데이터는 아까 전에 앞에 10,000개였죠. 테스트 데이터가 아마 어디 갔나? 예, 테스트 데이터가 여기 10,000개. 그죠?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는 10,000개. 아니죠. 여기가 아니고 여기를 봐야 되죠. 예. 테스트 데이터는 10,000개, 테스트 레이블도 10,000개. 그죠? 그래서 이 10,000개의 데이터와 레이블을 여기에 한 번에 집어넣으면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밸류에이트 했을 때의 로스 값과 이밸류에이트 했을 때 그러니까 이 10,000개를 다 봤더니 이 전체적인 로스 값은 얼마고 그 다음에 얘를 다 봤더니 다 맞춰서 레이블이랑 이렇게 비교를 쫙 해봤더니 맞춘 거는 몇 프로가 되더라. 그래서 91.78% 맞췄더라 인 거고 실제로 보시면 여기 최종적으로 밸리데이션 했던 이 값과 가깝죠. 실제로 이 값이랑 틀려요. 요거는 이 내용은 이걸 이제 얘를 보면서 데이터를 학습이 어떤 식으로 됐다라는 게 이게 분석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하고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결과는 나왔어요. 결과는 나왔고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프리딕트를 할 때 해보면은 프리딕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프리딕트 값만 넣은 거고 이 데이터를 넣는데 앞쪽과 똑같습니다. 테스트 데이터 여기 보시면 테스트 데이터를 1,000개를 다 집어넣어보는 10,000개를 다 집어넣어보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 보면 지금 맞추는 율이 91.78% 맞췄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레이블도 3이었고 프리딕트도 3이었죠. 여기에 계산이 아마 다 돼 있고 앞쪽을 계속 보셔서 코딩 직접 해보셨으면 이거는 이 정도는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요거 아그맥스만 살짝 틀립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어쨌든 지금은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도록 되었다. 학습이 됐다. 이 정도 하고 다음 영상에서 자 그럼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고쳐야 되는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